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목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자, 미국 증시가 FOMC 연준 의사록 공개 이후에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먼저 핀비닷컴 가보시죠. 일단 장 시작 전에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죠.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서 즉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라서 예상치를 좀 상회한 흐름으로 미국 시장이 소폭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연준 의사락 공개 이후에 이렇게 상승 전환한 모습을 보여줬죠. 다우지수가 65포인트 올랐네요. 나스닥 지수 0.71% 96.83 포인트 올랐고요. S&P 500 지수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길입니다. 옵션 만길. 특히 이제 최근 외국인의 선물 그리고 옵션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이들의 어떤 방향성 잘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여기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휘발유 급등에 따라서 보게 되면 예상치를 한 0.4% PPI 전월 대비해서 한 0.4% 예상했는데 0.5%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10 PPI 같은 경우에도 0.2% 예상했는데 0.3, 2.7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했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 비용 상승이란 말이죠. 요게 이제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좀 줄 것인가? 그 부분을 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근 이 국채 금리 하락 아니겠습니까? 국채금리. 그러니까 오늘도 결과는 마이너스 1.29% 하락한 4.59%를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최근 미국 시장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나스닥은 상승했고 국채금리는 하락을 보였고요. 연준 의사록 보게 되면 경제 유가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적절할 수 있는 추가 정책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근거를 뭐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한적인 상태로 당분간 고금리를 좀 유지해야 된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가 좀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에드워드 존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 안젤로 쿠프카파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제 연준 의사록을 보면서 과도한 긴축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 위안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평을 좀 해줬습니다. 이제 9월 회의 이후에 좀 많은 것이 에버코어의 한 이제 전략가가 이건 얘기한 건데요. 9월 FOMC 회의 이후에 많은 것이 좀 변했다는 얘기죠. 당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FOMC 회의에서는 이런 채권 수익률의 급등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근데 최근 이제 채권 수익률이 이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후에 유가가 일시적 급등,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이제 채권 수익률이 좀 떨어진 거죠, 지금요. 자,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중동 공급 차질 우려가 좀 사라지면서 2% 중반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보시죠. 이 부분 보시죠.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0.45포인트 올랐습니다. 강보합 정도로 이렇게 올랐네요. 원달러 환율 어제 우리 시장은 10원 넘게 하락했죠. 1338원대 기록했는데 NDF에서는 1340원대 비슷합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내렸고요. 국제유가 내렸죠. 달러 인덱스 크게 변화 없고 반도체 ETF 지수
소폭 올랐습니다. VIX, 공포지수 VIX는 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차트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죠. 지금 이제 이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자, 미국 시장은 200일선과 50일선 상당히 좀 중요하죠. 자, 200일선 다시 맞습니다. 200일선은 뭐 아직 멀었죠. 여기까지죠. 근데 이제 지금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째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세 저항 때는 한 13,900 정도에 좀 있고요. 그 다음 보시죠. S&P 500 지수. 역시 이제 200일선에서 지지받고 4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추세 저항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략 만나는 시점이 한 4,400. 4,400선 위에서는 좀 매물 부담이 좀 있는 거죠. 이 매물 부담은 이제 뛰어넘으려면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에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주 기업들 실적 어닝이 더 이어지면서 이 채권 수익률이 좀 하향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미국 증시 어떤 추가 상승 가능성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지수가 오르게 되면 반드시 뭐 지수 관련 ETF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ETF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업종을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ETF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뭐 스파이나 QQQ 이런 게 있고 최근에는 이제 레버리지 ETF가 흐름이 좋죠. 레버리지 ETF, TQQQ나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ETF 이런 게 주가 흐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국내 증시도 이 변동성 장세에서 종목 선택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시점에서 많이 부각되는 게 지수 관련 ETF 뭐 그런 게 좀 부각이 좀 됩니다. 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업종은 이제 보시다시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메가캡들 상승을 보였죠. 테슬라는 소폭 약보합 마감했고요. 반도체주는 좀 혼조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65. 어제 삼성전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65. 그러나 AMD나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강보합 정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메디컬 디바이스 쪽이 상당히 좀 하락이 좀 컸죠. 일라이 릴리는 상승한 반면에 그리고 이제 엑슨모빌은 파이오니아 내추럴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한다는 소식에 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라이 릴리가 오르고 메디컬 디바이스가 왜 하락을 했는지 그 내용은 이제 밑단에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가 이제 이 스파크, 이 불꽃을 튀겼다, 이게 급등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승폭이 좀 컸죠. 그러니까 라이벌사인 노보노디스크가 이 당뇨병 약으로 신장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라이 릴리 최근 보십시오. 가장 미국 시장에서 탄력적입니다. 4.49% 올랐습니다. 신고가죠. 그 다음에 이제 노브노디스크도 6.27% 급등했죠. 고스란히 하락한 거 그대로 올려줬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시사점이 있죠. 첫 번째는 차트상 약세장에서도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실적이나 어떤 호재가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낙폭과대. 낙폭과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일 이동평선을 하회한 종목군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폭도 좀 더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른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뭐 실적이 좋거나 뭐가 있거나 숨은 재료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낙폭과대에서 올랐다. 엔덴 그 다음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 시장 자체가 낙폭과대했지만 지수 대비 차트가 더 양호한 종목군들 그런 종목이 일반적으로 이제 관성보다는 가속도의 법칙이 좀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쭉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튀어오를 때는 가속도가 좀 작용하는 거죠.
더 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렸다가 낙폭까지 오르는 것은 한계가 있죠. 첩첩산중 매물대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우상향하던 종목이 일시적으로 빠졌다. 근데 뭐 어떤 나쁜 악재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는 더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건 뭐 좀 과도하게 제가 그랬지만은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오젬픽. 그러니까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입니다. 이게 이제 신장 질환 치료제인데 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른바 이제 GLP-1 수용체를 이용해서 뭐 당뇨병 치료 하다가 이제 체중 감량 해가지고 이제 위고비나 일라일리의 마운자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또 이게 신장 질환은 질행을 지연시키는데 초기 성공 징후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성공 징후란 게 효능을 충족해서 예정보다 1년 앞서 임상 시험을 중단한 겁니다. 성공적으로 되면서 일반적으로 임상 시험 중단은 뭐 실패해서 되는 경우인데 성공해서 1년보다 앞당겼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석 서비스 업체 주가 급락한 거죠. 반대로 미국의 뭐 다비타 독일 업체인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프레지니어스 메디칼 뭐 17% 넘게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지만은 S&P 500에서도 S&P 500에서도 이런 메디칼 디바이스 쪽 이게 투석 관련 이제 뭐 디바이스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게 이제 하락한 이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내 시장도 분명히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연준 관리들의 제한적인 정책 유지하겠다. 뭐 그런 얘기 했고요.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일단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삼성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의 호실적의 코스피 코스닥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LG에너지 솔루션 이제 실적은 이제 본격적으로 IRA 보조금 효과가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보조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영업이익에 이제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수급상 보게 되면 코스피 기간 순매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간 순매수로 일단 1차 저점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1차 저점은 미국이 먼저 바닥을 다지고 우리는 계속 공매도 세력들 극대화시키고 개인 떨구게끔 만든 다음에 화요일날 멘붕 빠지게 하고 어제 수요일날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흐름이 좀 전개됐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0월 10일날 멘붕 빠지게 만든 다음에 어제 이제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윗꼬리는 좀 달았어요. 자, 오늘 옵션 만길입니다. 옵션 만길. 네, 앞서 말씀을 했지만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뭐 추가 상승, 뭐 국채금리가 계속 국채금리가 하향 조정하게 되면 일단 저는 이제 2,500에서 2,550 여기가 매물대가 많은데 여기까지는 뭐 도전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제 1차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뭐 여기서 이제 V자형 상승보다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 또 한번 했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저점을 여러 가지 만들면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좋죠.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행히도 심리적으로 어제 반도체 올랐고요. 그 다음에 LG엔솔 호실적의 2차전지, 특히 이제 이 코스닥의 뭐 에코프로, BM 많이 가지고 가겠습니까? 네, 많이도 빠진 종목군들인데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져서 어제 이 투자 심리를 좀 호전을 시켰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결국 뭐 미국 증시, CPI, 그 다음에 기업 실적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는 계속 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시점에서 단기 대응한다면 이제 ETF,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적절하게 좀 하는 거고요. 자, 수급은 이렇습니다. 외국인들 팔고 기관이 이틀째, 개인도 이틀째 팔고 기관, 금융투자에서 순매수 집중적이죠.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할 거라고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보이고 있고 반면에 개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조금 더 가야겠죠. 이제 장마감 공시 어제 특별한 내용을 없었고, 네, 시간에서 어떤 거 움직여나 볼까요? 거의 뭐 개별 종목분들이죠. 네, 뭐 특이 종목, 대형주에서는 어떤 종목이 있었나 볼까요? 한미반도체가 1%, LG 1%,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유한양행 뭐 이런 종목군들이 1% 이내로 좀 올랐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애니젠, 퓨처캡 어제 하락했는데 오늘은 10% 시간의 종가에서 시간의 단위가에서 10% 올랐군요. 포시에스 쭉 이런 개별 종목군들 네, 흐름이 좀 전개가 됐다. 오늘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 신장 질환 진행 관련해서 성공 징후로 보였다. 그러면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뭐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바이오주에게 영향을 좀 줄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 기아, L전자를 순매수했고 기관은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포스코 DX, 기관은 VT, 뭐 이런 종목군들 순매수 상위로 보이네요. 자, 어제 특징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고 일단 호실적을 발표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네, 매수세가 양호하게 좀 몰리는 네, 그런 흐름입니다. 뭐 주주환원, 그러니까 최근 이제 조정을 받은 시점에서 호재성 재료를 발표하게 되면 주가 상승 탄력이 좀 크게 나오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오션 만기일 있고요. 네, 오늘 밤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를 하회하느냐, 네,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모닝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안 하신 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